휴교령이 내려져 연세어학당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너무나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인지 팔판동에서도 나는 시중에 나돌던 합수부의 정 총장 연행 가능성에 대한 온갖 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근심과 초조로 안절부절했다. 아무리 옳은 일을 위해 죽을 용기를 낸다 해도 그런 막강한 인물을 연행해 조사한다니 실패하면 남편이 도리어 반역의 누명을 쓰고 역사의 죄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만 같았다. 그렇게 힘들 때 남편에게 도움이 될 한마디 말, 확고한 용기를 줄 수 있는 비범한 신념이 내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부끄럽게도 내 마음속을 맴돌던 것은 현실과의 타협, 즉 남편이 그 위험천만한 일을 제발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여보, 제발 만용을 부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현실과 타협해 당신 살 길을 찾으세요. 남편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과 명예가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서 아무리 혐의 사실이 명백해도 막강한 군의 최고 권력자를 연행해 조사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모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어 보였다. 책임에 목숨을 거는 남편 성품을 너무도 잘 아는 나로서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지척에서 보고 있는 듯한 심정이었다. 온 가족이 함께 단란하게 사는 것 이상을 꿈꿔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그동안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 가꿔온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단숨에 부서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심장이 조여왔다. 모처럼 남편이 일찍 귀가해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던 어느 날 저녁, 나는 남편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겨우 육군소장에 불과한데 그 막강한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조사한다는 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요? 어떻게든 남편을 설득하고 싶었다. 내겐 남편인 그분과 내 가족의 평화와 행복만이 나의 전부였다. 남편에게 그렇게 애원할 수밖에 없었던 내 모습은 내 아이를 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여느 아녀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이다. 내가 가족들을 너무 걱정시킨 것 같소. 맞는 말이오.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나 마찬가지요. 의외로 남편은 순순히 시인했다. 내 근심에 찬 애원 속에서 남편은 가족들의 불안을 보았던 것 같다. 그날 밤 그이는 아이들을 모두 불러 자신의 주위에 앉혔다. 맏아들 제국이 대학생, 딸 효선은 고등학교 2학년, 둘째 아들 재용이 중학교 3학년, 막내 재만은 아직 초등학생이었다. 사태의 심각성 때문일까? 그의 음성은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아 있었다. 잘 들어라.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평생을 대통령 각하께 은혜를 입고 출세해온 자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으로 은인을 살해했다. 그런데도 잘못된 시류는 그런 배은망덕한 인간을 민주투사인 양 호도하려 하고 있다. 이 아버지가 박 대통령 각하의 시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했는지 아느냐? 각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토록 총애를 다투던 사람들이 막상 각하가 저격을 당해 쓰러지시자 모두 도망쳐버렸다. 각하를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모두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화장실로 도망가 버린 것이다. 심지어 처음 총을 쏘고 달아났던 시해범 김재규가 다시 돌아와 쓰러져 계신 대통령을 향해 확인 사살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 저지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다. 사람이 금수보다 나은 것은 은혜를 입은 분에게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설사 겁이 나더라도 용기를 갖고 행하려고 시도하는 그 신념 아니겠느냐. 하지만 대통령 각하의 시해 현장에는 비겁한 배신만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의 수사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은 이 아버지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수사 결과 강력한 용의자가 드러났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아버지가 시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려 하다가는 자칫하면 내 목숨과 명예, 아니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어쩌면 아버지는 너희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만약 나까지도 내 목숨, 내 가족들에게 연연해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시해 현장의 그 비겁한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즉, 금수만도 못한 비겁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너희들은 내가 극도의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고 해서 내 임무를 저버리고 국가가 내게 부여한 책임과 역사 앞에 불충을 저질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믿을 수 없게도 중대한 결정 앞에서 남편은 어린 자식들에게 그렇게 묻고 있었다. 어느새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 앞에 가지런히 무릎을 꿇고 앉은 내 아이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아버지는 이 역사적인 대사건의 수사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이 미궁에 빠져들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이 임무는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다. 크게는 국민들과 역사에 대한 책임이고 또 작게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오늘의 내가 있도록 보살펴 주신 박 대통령에 대한 의리이고 신의이기도 한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아버지가 비겁하고 교활하게 사는 기회주의자가 되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설사 일이 잘못되고 그로 인해 너희들이 불행해지는 일이 있다고 해도 오늘 밤 내가 한 이야기를 꼭 기억하고 용기를 갖고 살아주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소신을 지킨 아버지를 제대로 기억해야만 한다. 그리고 어머님을 잘 모시도록 해라. 그 밤 대학생인 제국 외에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그 비장한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 다만 뭔가 큰 일이 생겨 아버지가 임무를 위해 용기를 내어 위험한 일을 하려 한다는 사실만을 예감할 수 있었으리라. 밑에 두 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평소 반듯한 발언을 잘하던 효성까지도 두려움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못한 채 고통스런 침묵만 흘렀다. 그때 놀랍게도 나름대로의 시국관을 가지고 있던 장남 제국이 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일이면 부디 소신을 갖고 해 나가주십시오. 저희는 아버지를 믿고 신뢰합니다. 저희 걱정은 마십시오. 의외로 신념에 찬 제국의 당당한 음성이었다. 그이도 설마 자식들에게서 그런 대답을 들을 줄은 몰랐던지 뭉클한 표정이 되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남편은 고맙다며 아이들을 하나하나 품 안에 깊이 껴안아 주었다. 아이들을 돌려보낸 후 남편은 다시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그의 모습에선 모든 것이 다 증발한 후 한 줌 남은 증류수처럼 순수한 고독의 기운이 풍겼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말로도 가정의 평화를 내세워 그분을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나는 알았다. 잠자리에서 남편이 내게 말했다. 모든 일은 하늘에 맡깁시다. 사심없이 하는 일이니 하늘에 보살핌이 있을 것이요. 12월 11일 밤이었다.